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베이스볼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메이저리그의 300승 투수는 24명입니다. 참고로 3000안타 타자는 32명, 500홈런 선수는 27명인데요. 반면 3000 탈삼진 투수는 18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24대 18이라는 숫자는 앞으로 뒤집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요. 2009년 랜디 존슨 이후 나오지 않고 있는 300승 클럽은 225승으로 현역 1위인 벌랜더조차 달성 여부가 불투명한 반면 지난해 CC 사바시아와 벌랜더가 합류한 3000 탈삼진 클럽은 2629개의 맥스 슈어저, 2622개의 잭 그레인키, 2463개의 클레이튼 커쇼 3명은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300승, 3000 탈삼진 투수는 메이저리그에 몇 명일까요? 데드볼 시대 투수는 월터 존슨이 유일하고 게일로드 페리, 톰 시버, 필 니크로, 돈 서튼, 스티브 칼튼, 놀란 라이언, 6, 70년대 투수 6명과 로저 클레멘스, 그렉 매덕스, 랜디 존슨, 90년대 투수 3명, 총 10명에 불과합니다. 숫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는 하나 어쨌든 통산 3000 탈삼진은 역대 1만 명이 넘는 투수들 중 0.18%밖에 해내지 못한 기록인데요. 하지만 그 대단한 기록을 만들어내고도 명예전당 투표에서 8번을 탈락한 투수가 있습니다. 바로 커트 실링입니다. 실링이 포스트 시즌에서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9경기에서 기록한 11승 2패 2.23의 성적은 역대 12경기 이상 선발 등판한 투수 중 평균자책점 1위, 승률 1위입니다. 그리고 실링은 2001년, 2004년, 2007년 3번이나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01년은 애리조나가 창단 4년 만에 만들어낸 우승이었고 2004년은 보스턴이 86년 만에 만들어낸 우승이었습니다. 실링은 정규 시즌 성적도 어마무시해서 3번의 300 탈삼진 시즌은 페드로 마르티네스보다 한 번이 많고 샌디 코펙스와 같은 기록입니다. 실링보다 더 많이 만들어낸 투수는 6번씩 달성한 랜디 존슨과 놀란 라이언뿐입니다. 그리고 통산 83번의 완투는 46번인 페드로 마르티네스, 53번인 존 스몰츠, 56번인 톰 글래빈보다 30번 가까이 많습니다. 실링의 통산 조정평균 자책점 127은 3000이닝 이상 투수 136명 중 역대 15위에 해당되는데요. 톰 시버, 밥 깁슨, 짐 파머, 밥 펠러 등 실링과 비슷하거나 기록이 나쁜 명예전당 투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실링의 통산 조정평균 자책점 127은 18명의 3000 탈삼진 투수 중 7위에 해당되는데요. 실링보다 앞선 투수들은 154의 페드로 마르티네스와 147의 월터 존슨, 143의 로저 클레멘스, 135의 랜디 존슨, 132 그렉 매덕스, 129 저스틴 벌랜더 6명입니다. 더 대단한 괴물들과 동시대를 보낸 것이 불운이었던 실링은 물론 사이영상을 한 번도 따내지 못했고 300승을 달성하지도 못했으며 스몰츠처럼 선발과 불펜에서 모두 성공을 거둔 특별한 타이틀이 없는데요. 하지만 성적으로만 보면 첫 해 들어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선수입니다. 지난해 85.4%를 얻어 첫 해 입성에 성공한 로이 할러데이와 실링의 성적을 비교하면 실링은 평균자책점과 조정평균자책점에서 살짝 밀릴 뿐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시즌 성적은 물론 할러데이가 역대 2번뿐인 포스트 시즌 노히트를 달성했다고 하나 실링이 압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할러데이는 2번의 사이영상과 함께 시대를 대표하는 투수였던 반면 사이영상이 없는 실링은 2인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러데이가 비운의 죽음으로 득표율이 올라간 반면 실링은 은퇴 후 행보를 통해 득표율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실링은 1966년 엘라스카주 앵커리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라스카주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가장 적은 12명의 메이저리거를 배출한 주인데요. 다른 엘라스카주 태생 선수들처럼 실링도 성장한 곳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였습니다. 실링은 프레스콧에 있는 야바파이 대학이라는 우리에게는 낯선 학교에 진학을 하는데요. 메릴 켈리가 실링의 대학 후배입니다. 1986년 드래프트에서 실링을 2라운드에서 지명한 팀은 보스턴이었는데요. 하지만 실링은 마이너 때 볼티모어로 보내집니다. 1988년 실링은 데뷔전을 보스턴을 상대로 치르는데요. 실링의 아버지는 몇 달 전 세상을 떠나 아들의 데뷔전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실링은 이때부터 본인이 등판하는 날은 아버지를 위한 자리를 늘 하나씩 예약했다고 합니다. 볼티모어와 휴스턴에서 그저 그런 투수였던 실링이 대변신을 하게 된 건 불펜 투수로서 56경기 8세이브 3.81을 기록한 1991년 시즌이 끝난 후였습니다.
당시 보스턴 소속이었던 로저 클레멘스는 겨울이 되면 휴스턴 구단의 양해를 얻어 애스트로돔에서 훈련을 했는데요. 실링은 클레멘스를 보고서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클레멘스가 먼저 다가와 함께 훈련하면 어떻겠냐고 합니다. 실링은 클레멘스와 함께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설렁설렁 훈련해 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실링은 2006년 보스턴이 클레멘스를 재영입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진짜로 성사된다면 내가 발레복을 입고 춤을 추겠다고 했을 정도로 클레멘스를 존경하고 인생의 은인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클레멘스가 금지 약물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자 가장 큰 충격을 받는데요. 클레멘스 바에서 클레멘스가가 된 실링은 클레멘스에게 싸영상을 다 반납하라고 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클레멘스가 따낸 7개가 몰수되고 2위 선수에게 준다고 가정하면 랜디 존슨은 5개에서 7개,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3개에서 4개가 됩니다. 그러나 휴스턴은 겨울에 일어난 일을 모르고 1992년 시즌이 시작되기 전 실링을 필라델피아로 보내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실링은 고독한 에이스가 됩니다. 당시 제가 AFKN을 통해 봤던 필라델피아 경기는 실링이 8회까지 호투하면 9회 다른 투수가 나와 실링의 승리를 날리거나 아니면 득점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실링이 9회 동점이나 역전을 허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실링이 얼마나 불운했었냐면 독한 필라델피아 팬들조차 실링에게는 야유를 하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실링은 2000 시즌 중반 애리조나로 가게 됐을 때 나에게 야유를 적게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필라델피아 팬들에게 남깁니다. 실링은 30세 시즌이자 필라델피아 6년 차인 1997년 최고의 투수 중 한 명으로 성장하는데요. 어깨 관절하순 수술을 통해 건강에 대해 자신감이 생긴 실링은 스플리터를 장착하면서 싱커, 슬라이더 투수에서 포심 스플리터 투수로 전향하게 됩니다. 본인의 우상이었던 클레멘스와 같은 유형의 투수가 된 겁니다. 그의 실링은 몬트리올 페드로 마르티네스와 3,000 탈삼진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1998년에는 역대 5번째로 그리고 랜디 존슨보다 먼저 2년 연속 300K에 성공합니다. 필라델피아 시절 실링은 득점과 불펜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그야말로 고리무원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실링은 마운드에서 최대한 버티기 위해 피홈런과 투구수를 맞바꾸는 피칭을 합니다. 실링의 피칭이 시원시원했던 이유인데요. 클리프 리가 등장하기 전 가장 공격적인 피칭을 하는 선발 투수는 실링이었습니다. 실링은 2000년 다시 어깨에 문제가 생겼고 시즌 중반 애리조나로 트레이드됐는데요. 애리조나에서 또 한 번의 성장을 합니다. 지난번이 로저 클레멘스 덕분이었다면 이번에는 랜디 존슨과의 경쟁 의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실링은 데뷔 때부터 자기가 노트에 적어온 자료들을 CD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또한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2001년과 2002년 포스트 시즌을 합쳐 571이닝, 그러니까 연평균 286이닝을 던진 실링은 그러나 또 어깨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애리조나는 실링을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ALCS 7차전에서 에런 분에게 연장 끝내기 홈런을 맞고 패한 보스턴이 실링을 데려가겠다고 나섭니다. 실링은 유망주 때 자기를 버린 보스턴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필라델피아 감독 시절 실링에게 정말 잘해줬던 테리 프랑코나가 보스턴의 새로운 감독이 되자 실링도 허락을 합니다. 실링은 2004년 피 묻은 양말이 연출이든 아니든 아킬레스건 부상 속에서도 마운드에 올라 뛰어난 피칭을 했고 이는 2007년 우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역 시절부터 실링은 말이 많은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맞는 말들이었는데요. 실링은 1998년 시카고 컵스가 캐리 우드를 무리시킬 때도 대놓고 컵스를 비난하기도 했으며 또한 부인이 오랫동안 피부암으로 투병하고 막내 아들까지 아스퍼거 증후군에 걸리자 기부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문제는 실링이 유니폼을 벗고 나서였는데요. 실링이 하는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적을 만드는 발언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열성 공화당 지지자였던 실링이 이라크전 지지 발언을 한 건 그 시작이었는데요. 그리고 ESPN 해설이 되자 실링의 말폭탄들이 쏟아집니다. 실링은 2015년 무슬림을 나치에 비유했으며 이듬해에는 성소수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립니다. 또한 실링은 야구 게임을 만드는 회사를 차렸다가 본인이 선수 시절에 받은 실수령액 1억 1,400만 달러의 절반에 해당되는 5천만 달러를 날리게 되고 아내와 아들에 이어 본인까지 암투병을 하는 불운한 은퇴 후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실링은 클럽하우스의 분위기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소문도 많은데요. 실링은 1993년 월드시리즈에서 조카터에게 월드시리즈 끝내기 홈런을 맞은 팀의 마무리 미치 윌리엄스를 공개적으로 비난해 윌리엄스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합니다.
페드로가 보스턴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 보스턴과 매니 라미레스가 틀어지게 된 건 모두 실링이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또한 랜디 존슨이 트레이드 시장에 나왔을 때 실링이 있는 보스턴으로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편 실링과 김병현 선수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 김병현 위원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8번째 투표에서 70.0%를 얻은 실링은 내년 혹은 내후년 마지막 투표 때는 무조건 명예전당에 오를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투수로서 보여준 모습이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는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경기에서는 누구보다도 최고의 리더였던 실링이 마운드 위에 우뚝 서 있던 모습은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본격 메이저리그 역사 탐구 방송 김영준의 야구야구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